안녕하세요. 연금과 재테크 연재크입니다. 기획재정부가 7월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 계획을 보도하였습니다. 6월에 발행되었던 개인 투자용 국채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발행 금액과 발행 금리가 약간 달라졌는데요. 주식과 달리 국채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이죠. 개인 투자용 국채는 정부의 국채 수요 다변화와 개인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두 가지 목적으로 도입을 하였는데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 투자형 국채는 국가가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죠. 또한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가산금리가 있고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예적금과 비교해 약간 더 좋은 수익률이 장점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낮아질 것을 예상한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투자 상품이 다양해졌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투자 범위가 넓어지면서 선택권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 투자인 국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6월 발행물에 비해 7월 발행 예정 개인 투자인 국채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일반 국채와 어떻게 다른지, 물 건너 미국 국채 그리고 보랄 국채와 비교를 해보고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회사채 삼척 블루파워와 개인 공모주 일임 상품 등 채권 관련 7가지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투자형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발행되는 저축성 국채입니다. 개인 투자형 국채는 일반 국고채처럼 상시 매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청약 기간에만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6월 청약 기간은 6월 13일부터 17일까지였죠. 7월 청약 기간은 7월 12일부터 16일입니다. 영업일 기준으로 3일간입니다. 10년물, 20년물 각각 두 종류로 발행됩니다. 6월에는 각각 1,000억 원씩 공모를 하였습니다. 10년물 국채는 3,493억 원 청약이 들어온 반면 20년물 청약은 768억 원만 청약이 들어와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는 10년물을 1,500억 원, 20년물을 500억 원으로 발행하기로 되었습니다. 10년물 국채가 청약이 1,000억 원 발행 한도인데 이를 넘어 3,493억 원이 청약이 들어왔는데 이를 어떻게 배정해 줄까요?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 한도를 초과할 경우 모든 청약자에게 기준 금액 300만 원까지 일괄 배정하고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하여 배정을 해줍니다. 청약 단위는 최소 10만 원부터 10만 원 단위로 청약을 할 수가 있죠. 1인당 연간 최대 1억 원까지만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약 증거금은 청약 시점 금액 전액입니다. 청약 증거금은 청약을 받기 위해 증권사에 예치해야 하는 돈이죠. 만기까지 보유해서 받을 수 있는 만기 수익률은 전월 낙찰금리를 적용한 표명금리에 시장 상황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더해서 받게 됩니다. 만기가 되면 원금과 함께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꼭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만기 전 중간에 채권 이자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자로 생활비를 쓰려고 했던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청약 신청 방법은 먼저 미래에셋증권 개인 투자인 국채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다른 증권사에서는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판매 대행 기관으로 공개 입찰을 통해 미래에셋증권 딱 한 곳만 선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인 국채 전용 계좌는 1인 1계좌입니다. 계좌 개설 방법은 미래에셋증권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웹사이트, 모바일 앱을 통해서 전용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중도 환매는 매입 후 1년 후부터 가능합니다. 총 환매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환매를 해줍니다. 만약 환매 한도보다 신청 물량이 많거나 특정 월에 중도 상환 환매가 없을 경우에는 중도 환매가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중도 환매 시 가산금리와 복리이자, 세제 혜택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에만 가산금리와 복리이자 그리고 분리과세라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7월과 6월 개인 투자용 국채 금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6월 발행된 개인 투자용 국채 10년물은 표명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쳐서 3.64%였습니다. 7월 발행된 20년물은 6월보다 0.205% 낮은 3.52%입니다. 한 달 만에 금리가 소폭 낮아졌네요. 일반 채권, 해외 주식, 펀드와 ETF, 가상화폐처럼 투자 수단이 폭넓어진 상황에서 개인 투자형 국채가 상대적으로 매력적인지 비교할 필요가 있겠죠. 개인 투자형 국채와 국고채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중에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는 국채는 만기, 표명금리 등이 다양합니다. 국고채는 잔존만기 2년부터 16년까지 다양하죠. 매수 수익률은 약 3.2% 정도로 비슷합니다.
표면금리가 조금씩 다르죠. 은행 환산 수익률로 비교해보면 만기가 길수록 수익은 더 높죠. 채권은 수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자 수익과 매매 차익입니다. 매수 수익률이 표면금리보다 높다면 이자 소득과 매매 차익이 둘 다 생깁니다. 이때 국내 채권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면 국내 채권 매매 차익 비과세는 없어지게 될 건데요. 안타깝습니다. 채권의 표면금리는 매년 받을 수 있는 이자입니다. 매년 연금이나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면 표면금리가 높은 채권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채권은 만기까지 가져가면 정해진 매수 수익률을 다 가져갈 수가 있고 중간에 매도를 해서 매매 차익을 태울 수도 있습니다. 잔존만기 16년 남은 국고채가 환산 수익률이 3.98%입니다. 개인 투자형 국채 10년물을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환산 수익률과 비슷합니다. 한국 국채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미국 국채도 개인이 직접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추천드릴 수 있는 미국 국채는 두 가지입니다. 7년물과 10년물인데요. 7년물은 잔존만기가 2.9년이 남았고 매수 수익률은 4.358%이고 표면금리는 0.5%로 매우 낮습니다.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환산 수익률은 5.275%입니다. 10년물은 잔존만기에 8.5년이 남았고 표면금리는 3%, 환산 수익률은 4.273%입니다. 국고채와 마찬가지로 미국 국채도 현재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표면금리가 적은 국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에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금투세 시행안에 미국 국채 매매 차익에 대해 비과세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이 말은 만약 금투세가 시행되면 미국 국채의 매매 차익이 비과세가 아닌 금투세가 반영되어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말에 과세를 회피하려는 국채 물량이 쏟아질 수도 있어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국채에 투자하실 때는 이 부분은 꼭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투기 등급의 브라질 국채입니다. 브라질 국채는 두 가지 통화의 브라질 국채가 있습니다. 해화라 브라질 국채와 달러와 브라질 국채입니다. 매수를 검토하신다면 매수 수익률이 좀 떨어지더라도 해화라 영향이 없는 달러와 브라질 국채를 추천드립니다. 영상에 표시된 것은 달러와 브라질 국채입니다. 달러와 브라질 국채는 브라질의 정치, 경제적 변화에도 영향을 받긴 하지만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미국 금리 정책 등의 국제적 요인입니다. 매수 추천드리는 달러와 브라질 국채는 10년물 잔존만기 9.7년, 표면금리 6.125%, 환산수익률 6.974%입니다. 브라질 국채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이자와 비과세죠. 브라질과 한국은 조세협약으로 이자 속세는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최근 뜨거운 회사채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삼척 블루파워 10회입니다. 3년물 A+ 등급 회사채 발행금리가 무려 6.5%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더군다나 매월 이자를 지급하니까 은퇴한 투자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삼척 블루파워는 삼척의 동양시멘트 석회석폐 광산부지에 석탄 화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운영하는 회사로 포스코그룹 소속입니다. 밸류에이션의 세 가지 관점인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으로 삼척 블루파워 10회의 매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발전은 매우 중요한 국가사업으로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간기업보다 안정성이 높습니다. 금년 1분기 영업실적이 매우 고무적인데 송전선이 확보된다면 2호기가 준공되는 9월 이후에는 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년물 A+ 등급 회사채의 기대 수익이 연 6%대이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매월 이자를 지급하니 재투자 수익 측면에서 6개월 EPS보다 유리합니다. 상장 리테일 채권이라서 유동성도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채는 리테일 비중이 높을수록 유동성이 더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공모주 투자 1임 상품입니다. 1년 단위 계약이고 중도 환매도 가능합니다. 채권 이자 수익과 공모주 매매 차익을 동시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채권 투자와 공모주 기관청에 참여할 수가 있어 약 10% 내외의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회사채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공모주 투자를 하신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상품입니다. 이 채권 공모주 1인 상품은 매월 연재크 온라인 세미나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매월 진행하는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단 첫 번째 댓글에 세미나 일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 투자형 국채는 잔존만기 10년,
또는 20년입니다. 만기 시까지 버티시면 표면금리에 약간의 가산금리를 받을 수가 있고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자는 만기까지 일시불로 받기 때문에 매년 현금흐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형 국채는 유통하지 않는 채권이므로 중도환매 시 매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고 가산금리,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일반 국채는 매매 차익으로 단기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중 20년물 국채를 지금 매수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앞으로 2년간 기준금리가 0.5%가 내려간다고 하면 7에서 8%의 수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빨리 내려갈수록 연수익률은 높아지고 금리가 천천히 내려갈수록 연수익률은 하락하겠죠. 앞으로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개인 투자 국채보다는 국고채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국채는 현재 국고채보다 환산 수익률이 1% 이상 더 많고 현재 매매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달러와 브라질 국채는 표면금리가 6.125%인데 표면금리 이자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삼척 블루파워 10회는 신용등급이 A+인데도 불구하고 표면금리 6.5%로 높고 잔존만기는 3년이고 이자는 매월 지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채권 공모주 투자일임은 10%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 투자형 국채와 다양한 국채를 살펴보았습니다. 개인 투자형 국채를 투자하기에 앞서서 다양한 채권들에 대한 조사를 하신 후 더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 감사합니다.